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발성의 개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발성하면은 우리가 흔히 옆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또 우리가 배우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발성이 바로 뮤지컬 발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뮤지컬 발성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의 장점, 그 다음에 발성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뮤지컬 하면 또 미국 뮤지컬인데요. 미국 뮤지컬의 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가장 또 이렇게 가장 많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은 뭐 실용음악도 있고 뭐 성악적인 노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뮤지컬 가창 수업에 있어서 뮤지컬 가창적인 얘기는 바로 뮤지컬 발성을 좀 구성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연기입니다. 우리가 뮤지컬 발성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연기,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래, 그 다음에 이제 무용, 이 세 가지가 잘 어울려 있는 것을 뭐 뮤지컬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뭐 보고 뮤지컬 시어터다, 뮤지컬 플레이어다, 뮤지컬 리뷰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발성은 우리나라 발성도 있죠. 우리나라 발성도 있고 창도 있고 뭐 중국의 또 발성도 있고 각 나라마다 발성이 있는데 뮤지컬 하면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서양 미국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서양의 문화가 녹아져 있는 발성이라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성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발성이 잘 돼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소통이 있습니다. 소통은 우리가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일 때 뭐 음성을 전달하죠. 음성 훈련이 잘 돼서 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샤우팅적인 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성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목이 쉬어서 쉽게 무대에서 배우의 준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공연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발성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성을 하게 되면은 그 배우들 간의 소통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배우와 관객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발성 훈련, 발성을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발성을 잘 된 배우는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 관객과의. 그래서 발성 훈련을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의 장점이 있게 되겠죠. 발성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 장점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점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일단은 발성을 하게 되면 잘 훈련을 하게 되면 소리로 인해서 이 성대라고 얘기하죠. 이 성대를 쉬게 하는 것이죠. 발성이 잘 되면 뭐 목에 물이 잘 안 됐을 때 목에 무리가 와서 성대에 굉장히 괴로움이 호소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발성 훈련에 있다. 그래서 목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성대를 쉬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의 장점은 소리를 크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호흡으로 울림이라든가 떨림, 그렇죠? 울림, 공명강의 그 울림이라든가 이 후두의 떨림으로 그 에스파장을 만들어내서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래서 울림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발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죠. 발성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배우들이 바로 감정 표현을 하죠. 자, 뭐 감정 표현이라고 하면은 뭐 무대에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뭐 다툼을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게 그 소리를 높이게 되죠. 이 나의 감정에 나 지금 마음이 급해 있어. 아니면 나의 감정이 많이 상해져 있어.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성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목이 쉬게 되죠. 그래서 쉰 목소리를 갖게 되는, 한동안 쉰 목소리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감정을
표현이 풍부해진다는 것이 또 발성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발성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배우들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뮤지컬 배우, 뭐 성악가, 뭐 연극 배우, 모든 무대에서 노래하는 뭐 실용음악가 모든 분들이 다 발성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뭐 각기 다른 훈련 방법이 다 다르고 또 이제 발성하는 방법이 다르지만은 아무래도 이 뮤지컬 발성은 이제 우리 배우들에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뮤지컬 발성으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뮤지컬 발성을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뮤지컬 발성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은 오페라라고 하는 그 발성의 그 오페라 작품에 의해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면서 만들어진 발성이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서 뮤지컬 발성으로, 실용음악가 발성으로, 그 다음에 성악가 발성으로, 성악적인 발성으로 계속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됐죠. 분리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발성의 계유에 대해서 좀, 발성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성의 역사는 오페레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오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왜 오페레타냐? 근데 오페라는 과거 160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시대 때 발성의 발전이 시작됐던 것은 오페레타라고 하는 가벼운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오페라죠. 막 비극으로 끝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장중한 음악들이 사용이 되고 소리도 굉장히 큰 소리를 만들어 내야지 되는 것이죠. 역시 이제 그 관람 하시는 분들은 귀족들이라든가 왕족, 아주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페라의 극장을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정장을 입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이 오페라의 모습이고 오페라의 공연이 이루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악가들의 소리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천사를 거듭하면서 그 1800, 1900년도에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죠. 평민들이 오페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페라를 보다는 가벼운 오페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페레타가 나오다 보니까 또 오페라 부파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페라 코미크, 뭐 오페라의 발라드 오페라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페레타는 가벼운 오페라인데요. 오페라 부파는 바로 저기 이탈리아의 나폴리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희극적인 잠옷을 입고 나온다든가 광대 옷을 입고 나와서 검은 그 가면을 쓰고 일반 평민들의 생활상들을 해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코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페라 부파고요. 이 프랑스에서 오페라 코미크가 나오게 되면서 일반 서민들, 그 다음에 발라드 오페라는 아주 부드러운 오페라를 여기에 뭐 판토마임이라든가 발레라든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오페라가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오페라는 장중한 발성이 필요하다면 오페라타는 좀 이렇게 가벼운 거니까 서민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볍게 발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대 그리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대 그리스는 뮤지컬의 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뮤지컬을 어떻게 과거에 있었느냐? 그건 그 모습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연극을 많이 올렸습니다. 비극이 막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제 연극 배우들이 또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배역을 적은 인원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가면이 만들어지게 되고 다른 인물군들의 가면이 만들어지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소리들을 바꾸게 되죠. 역시 발성과 호흡이 필요했었던 시대죠. 거기에 음악이 흐릅니다. 그 음률을 타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노래 비슷한 소리를 레시타티브라고 얘기합니다. 대사에다가 음률을 합친 것이죠. 많은 높이의
모습은 잊지 않고 평성음처럼 하면서 거기에 그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게 돼, 멜로디가. 자, 이런 것들이 오페레타, 그 레스타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요것들이 이제 올려졌던 시대이죠. 자, 그 모습 중에 또 이제 발성이 필요했었던 그 소리의 전달에 필요했었던 것이 그리스의 모습은 반원형입니다. 반원형이죠. 원형 중에 반을 뚝 잘라서 한쪽으로 계단식의 그 객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평평하게 아니면 건물들을 짓게 되면서 벽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사를 하게 되면 배우들이 대사를 하면 계단식의 그 객석을 통해서 끝에 객석 제일 극장 끝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 배우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돌아오면 다시 벽을 통해서 울림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발성적인 소리들을 많이 과거에 보호하고 그것을 울림을 좋게 만들었던 극장의 모습도 있었죠. 이것이 이제 고대 로마로 와서, 이제 고대 로마에는 그 모습은 새로운 정복지를 정복을 하게 되면 문화를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좋은 문화로 승화시키거나 그대로 그 문화를 사용하고 이용했던 거, 그리고 답습을 하고 거기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로마의 모습이죠. 뭐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전쟁을 통해서 단합을 의미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뭐 취타대 이런 것들이 함께합니다. 나팔이라든가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그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아주 또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리스의 모습들은 다 작품들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슬픔으로, 죽음으로 다 끝났는데 이게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로마는 맨날 그 전쟁터에서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었죠. 힘든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향수를 달래는 희극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그 고향의 향수라든가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눴었던 이런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76년도에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동로마는 천년도에 멸망을 하는데요. 동로마는 지금 현재 이스탄불이에요. 터키 이스탄불이 동로마의 모습이 있었고요. 326년도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콘스탄틴 대제가 만들었던 그 동로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마는 지금 이탈리아 반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서로마가 476년도에 고트족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면서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그 주인이 프랑코 왕국이라고 지금 현재 프랑스의 피핀 대제와 샤를마느 대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1600년대인데요. 1500년대 말부터 1600년대까지 476년도에서부터 약 그 1000년 가까운 시간이 중세라는 얘기를 남기게 되죠. 그래서 중세가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되는 그 모습이 샤를마누 대제도 역시 문화를 말살하지 않고 문화를 계승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신앙심이 함께하면서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바티칸인데 교황령이라고 해서 교황의 땅을 헌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황령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가대라든가 이런 성가대를 이용해서 성가대가 이제 노래를 해야 되니까 성가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발성을 연구하게 되고 깐토륨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레고리오 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부님들, 수사님들이 수도원에서 그 발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깐토륨이라는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 때 모습의 약 지금부터 1000년대죠. 1000년대는 벌써 오선지 악보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의 악보를 지금 기부하는 것을 지금 함께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악보가 1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노래들이 불려지고 거기에 발성이 고음이 있게 되면 어디에
오선주의 3옥타브 어디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음을 체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 16세기의 르네상스를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바로 이 문학과 미술과 함께하죠. 그 다음에 음악적인 것도 함께합니다. 음악적인 것은 1700년대에 크리스토프 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지금에 사용하는 피아노를 제작하라고 그래가지고 악기를 제작하는 일이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그 악기가 제작이 되면서 수많은 그 오페라 작품이 쓰여지게 되고 만들어지죠. 자, 16세기 메디치 가문의 다퓨네라고 하는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해서 막강극을 만들었습니다. 까메레타라고 하는 그 음악 그 그룹이 그걸 만들게 됐죠. 만들게 되는 이유는 메디치 가문의 큰 딸인 마리아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음악이 연주되고 기타르가 바이올린이 뭐 이제 그 지금의 첼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기원의 루트라고 하는 그 악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연주를 하게 되죠. 필이랑 연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연주 중간에 막간극을 만들었던 것이 지금 오페라의 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세기에 이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해서 모차르트, 베토벤 수많은 악기를 피아노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이제 음악가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오페라의 작품에 그 도니제티, 벨리니, 수많은 그 베르디, 푸치니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오페라의 작품이 쓰여지면서 성악적인 발성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게 시대의 변천이 되면서 18세기, 19세기에 오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페라가 아주 두세 시간 동안 할 시간에 보러 갈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있은 도시에 조그만 극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페라 레타라고 하는 가벼운 오페라들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 오페라가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게 됩니다. 바로 버라이어티 쇼에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오페레타의 모습에 새로운 장르가 오페레타와 플러스 그 버라이어티 쇼가 함께 하게 되죠. 그거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은요, 프랑스의 오펜바흐라는 분이 그 작곡가가 음악가가 오페레타 형식을 완전히 확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춤을 삽입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엔나에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 더더구나 왈츠의 황제라고 하는 스트라우스가 오페라에다가 무도의 장면, 발레 장면, 무도의 장면 여러 가지 그 왈츠를 삽입을 하면서 이게 낭만적이고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좀 더 해학적이고 즐거움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미국으로 맨하탄으로 뉴욕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이것들이 미국 뮤지컬의 연극이 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페레타의 모습들이 가벼운 소리들이 변천이 돼서 발성적인 변천이 돼서 과거에 쓰였던 마스케라 발성이라든가 그 벨칸토 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뮤지컬에 스며들게 되면서 이 마스케라적인 소리와 복식호흡을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뮤지컬적인 발성이 그때 태동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한다면 성악적인 소리를 완전히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발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모습이죠. 성악적인 소리는 그 연구기를 사용을 합니다. 저기 목전정에 보면
부드럽게 있는 천정이 있죠. 그게 연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앞니마 쪽에 보면은 앞 치아 쪽에 이 위로 보면은 여기 딱딱할 경자를 쓰고 있는 경구개가 함께하죠. 이거 소리를 내는 방법이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뮤지컬 발성이다, 성악적인 발성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발성의 개요에 대해서 발성의 구성은 어떻게 되며 발성의 장점 그 다음에 발성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흡법과 발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